성주시로 174번 성종 16년 1월 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황 21년 영안도 경찰관 이손 곽치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그대의 아린 것을 보고 부를 도피한 백성이 56호가 되는 것을 알고 내가 매우 기쁘다. 다만 인구가 거의 300인데 다만 권농한 사람만 정하여 거느리게 하면 도망한 백성이 안정할 수 없어서 혹시 배반한 마음을 품을까 두려우니 북청 관리로 하여금 극진히 위로하고 어루만져서 그 마음을 안정하게 하라. 지난번에 이른바 새로운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망령된 말이 아니다. 능히 지시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중상을 가할 것이니 그대는 이 뜻을 도내에 널리 알리고 빨리 올라오라 하였다. 성주시로 174권 성종 16년 1월 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우의정 홍응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사도의 순찰사로 삼았다. 그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1. 경주 집경전과 전주 경기전에 쇠소, 점화, 금화 등의 일을 받들어 살펴서 계달한다. 1. 경상우도와 전라 좌도는 본래 정로의 요회처인데 보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따라서 곧 수축한다. 1. 수령 만호에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과 민간의 폐막을 아울러 감찰하여 만일 범한 자가 있으면 추국하여 바로 처단하고 감사가 잘못이 있으면 아울러 추국하여 계달한다. 1. 지나가는 곳에 재언의 수치 여부를 아울러 검토한다 하였다. 수의 소는 청소이다. 폐막은 고치기 어렵게 된 폐단을 말한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와 토삼로를 바치었다. 외혹은 조국차 등 두 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주시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어설을 성정원에 내리기를 절호는 비록 봄이라 하더라도 추위는 겨울보다 덜 하지 아니하니 옥중에 있는 사람이 동상이 없지 않을 것이다. 관리를 불러서 내 뜻을 자세히 다 이르라. 또 국가에서 동서 활인원을 설치한 것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감찰하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소홀함이 없지 아니할 것이므로 한림을 보내어 적간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류순 등이 자제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이공의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명하여 의금부에 내려 이공의 병의 진위를 추국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엄숙하게 논하려고 하였으나 신등이 문득 듣건대 의금부에서 상언한 뒤에 대신과 의논하여 곧 폐기하도록 명하셨다고 하니 신등은 의논한 바가 무슨 일이며 폐기한 까닭은 또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이공의 병이 진정으로 부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서 폐기하시는 것입니까?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병의 완급과 경중은 분변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다고 여깁니다. 만약 이공이 갑자기 악한 중풍에 걸려서 한 채의 걸음도 옮기기 어렵게 됐다면 직접 대궐들에 나와서 사직하지 못하였을 것이 명백합니다. 또 혹시 중풍이 다 낫지 아니하여 취직하기 어려웠다면 그 사직함이 마땅히 회령에 제수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공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주의 벼슬에 있을 때에는 관하에 출근할 길을 패하지 아니하였는데 회령에 제수된 이튿날에 눈 언저리 약간의 부종을 핑계하고 갑자기 그 벼슬을 사용하였으니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병이 과연 급합니까? 급하지 아니합니까? 만일 급하지 아니한 병이라면 회령은 아침에 임명을 받고 저녁에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니 부종이 차도가 있는 것을 기다려서 나아가 물러감을 정하더라도 진실로 늦지 아니한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작은 병을 가지고 험하고 먼 곳에 부임하는 것을 면하기를 꾀하여 갑자기 병으로 사임하였으니 그 속이는 뜻을 진실로 가려우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령이 서울의 품계가 높고 편편한 땅에 있었다면 저 사람이 마땅히 즐겁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대저 문으로서 안을 다스리고 무로서 밖을 방어하는 것은 제왕의 통상적인 법입니다. 국가에서 미리 무사를 양성하면 장차 후일에 쓰려고 하는 것인데
평화스러운 때에도 오히려 변진에 가기를 꺼리니 만약 창졸한 변이 생기면 병을 칭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뇌퇴를 고할 것입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겠으나 이공에게 그 벼슬을 높여주고 녹을 후의하며 그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이공을 대우하는 것은 경제의 재주가 있었습니까? 공부의 그릇인 때문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임금을 섬기며 속이니 신하된 도리가 과연 이와 같습니까? 또 이런 양쪽이 다 옳을 수 없습니다. 이공의 사직이 간사함이 아니고 신등의 굳이 청함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신등의 무망한 죄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공의 일이 만약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면 마땅히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의금부에서 죄를 논한 말이 신등은 어떠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며 대신들의 의논이 또한 어떠하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이공이 사피한 정상만은 이미 전의 차자에 갖추어 있고 간헐한 형상은 공초에 있습니다. 그 초사에 이르기를 병이 나은 지 12월 25일에야 출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이튿날 습위에 참여하였으니 그 간사함을 즉시 볼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동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정창손은 의논하기를 이공의 병은 각 사람이 증거한 말로 보건대 비록 중한 병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로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조금 가벼워지면 회령이 비록 멀다 하더라도 부임할 수 있는데 마침내 사피하고 부임하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이공의 일은 의금부에서 이미 분석하여 계달하였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근래에 무반으로서 외직을 맡은 자가 만약 관찰사나 하삼도의 병사에 제수되면 취직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양계, 변진의 길이 먼 곳은 경유한 말로 피하기를 꾀합니다. 국가에서 미리 무사를 길러서 벼슬을 높이고 녹을 중하게 한 것은 장차 변진에 쓰려고 한 것인데 만약 사람마다 싫어하고 꺼려서 피하기를 꾀하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이공을 도로 회령 무사로 제수하고 뒤에 피하는 자가 있거든 죄를 주면 간사한 풍습이 없어지고 험하고 먼 것을 면하기를 꾀하는 자가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공은 병이 없는 자는 아닙니다. 사직하던 때 병이 더하고 덜한 것과 있고 없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악은 약간의 병이 있는데 영구를 칭탁하여 피하기를 꾀한다면 정리에 가깝지 아니합니다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이공의 일은 의금부로 하여금 분석하게 하여 이미 폐기하였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병이 오고 가는 것과 중하고 가벼운 것은 잠깐 사이에 있으니 미리 기약할 수 없습니다. 회령은 먼 변경의 중요한 진인이 누워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진장을 오래 비워둘 수 없습니다. 이공이 제수되었을 적에 얼굴과 눈에 부종의 병이 얻었으니 어찌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그 실정이 속이는 것이 아닌데 속인다고 논박하는 것은 너무 심한 듯합니다. 다만 이공의 얼굴과 눈에 갑자기 난 부종은 낫고 아니 낫는 것이 3, 4일에 결정될 것인데 병세를 천천히 보지 아니하고 제수되던 날에 곧 사임하였으니 이것이 실수입니다 하니 명하여 이공의 벼슬을 제수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영안도 절도사 경유공이 초필을 도승지 김여석에게 기정하였었는데 일이 발각되자 의금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니 의금부의 쌀이기를 김여석의 죄는 태 30대에 해당하나 근시하는 신하로서 남에게 정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불영이 사리 중의 유를 적용시켜 장 80대와 고신 3등을 빼앗아야 합니다 했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정찬손 한 명의 홍응은 의논하기를 본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하소서 하고 심의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의금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친은 의논하기를 피차간에 요구함이 없이 친구의 정으로 서로 주었는데 김녀석이 물리치지 못한 것은 비록 허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율이 명백하게 사례 중의 유를 적용시키는 것은 중도에 지나칠까 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남의 기증을 받은 것은 비록 박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오늘 예골한 재상에게 보이라 하였다. 이날 황해도 이를 의논함으로 인하여 여러 재상들을 부르도록 명한 때문에 이 정도가 있었다.
권감, 이수건, 여세겸, 이극기, 김영윤은 의논하기를 의금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한치영 한칠의 어세공은 의논하기를 본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하소서 하였다. 서로 대략 이르기를 김 녀석이 차례를 넘어 올라와서 아침 저녁으로 왕명을 출납하니 그 임무가 중하지 아니한데 진실로 마땅히 날마다 더욱 삼가하여 국언을 보답하여야 할 것인데 스스로 살피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통하여 서로 사귀어 공공연히 뇌물을 받았으니 사지에 부끄럽지 아니하겠는가. 의금부에서 청한 것은 비록 본율은 아닐지라도 풍속을 바로잡는 도리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 인원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신등이 본율에 따르고자 하는 것은 이미 본율이 있는데 만약 상하로 비교하여 적용시키면 뒤에 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서로 이르기를 여러 의논이 본율에 따르고자 하는 것은 응당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 나의 천박한 식견으로 오지 능히 헤아리겠는가. 내 마음은 다른 것이 없다. 다만 풍속을 바로잡고 염치를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과실은 용서하여 큰 죄를 주지 말고 고의로 지은 죄는 형벌을 작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김 녀석은 근신의 장으로서 탐욕스러운 일을 행하였는데 이를 과실이라고 하겠는가. 본율에 따르고자 하는 여러 인원과 대명률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여러 인원을 자세히 모두 써서 아뢰라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홍은 노사신 한치영 한칠의 어세공은 의논하기를 신등이 본율에 따르고자 하는 것은 본율이 없으면 혹시 비교하여 준용시킬 수 있으나 이미 본 조문이 있으니 마땅히 그 조문을 가지고 의논해 아뢰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혹시 그 사이에 경중을 두면 후일의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심해 윤필상 권감 김영윤은 의논하기를 신등이 대명률에 따르고자 하는 것은 허물에 대한 주의를 계산하는 예가 비록 정도에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뇌물을 받으면 선비의 기풍이 누가 있으므로 감히 이로써 의논에 아랜 것입니다 하고 이승은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김 녀석은 보통 관리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근시하는 신하가 바깥 사람과 사귀어 통한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그 주는 것을 받아든 것이겠습니까? 의금부에서 이미 본율을 조율하였으니 법으로는 마땅하지만 정상으로는 너무 헐하기 때문에 불능이 사리중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그 정상과 법에 적중할 듯하므로 신등이 의금부의 아랜바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고 이극기는 의논하기를 김 녀석이 비록 청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신으로서 남의 뇌물을 받은 죄이므로 대명률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심해 등의 의논에 따랐다. 불응이 사리중은 대명률의 형률을 편 불응이 조위에 무릇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자는 태 40에 처한다. 율령의 조문이 없으나 사리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함인데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 80대 창한다 하였다. 사지는 천지, 지지, 아지, 자지의 네 지를 이름인데 후한 때에 동네 태수로 있는 양진에게 창음령 왕밀이 금 10건을 몰래주면서 아무도 모르니 받으시오 하자 양진은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자네도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 하고 받지 않은 고사에서 온 말이다. 근신의 장은 도승지를 말한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0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이보다 앞서 병조에서 황해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영송군 호송군을 부득이 하여 기병 정병으로 차정하였으나 중로에서 도망하는 패단이 없지 아니하니 만일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북경에 가는 정사와 부사로 하여금 이름을 기록해 계문하게 해서 월번의 예에 의하여 후번에 정해 보내게 하소서. 지난번에는 기재지 향후에 각각 보인 세 사람을 주어 돌려가며 정하였고 가격의 임마는 또 마위전을 주어서 입역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가난하고 쇠잔한 여러 관사의 중을 뽑아 정함으로 날마다 피곤함을 더하여 마침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근대 예전대로 시행하소서. 기인을 줄이는 등의 일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소서 하니 어서로
영돈령 이상에게 보여서 각각 모름지기 건의하여 우리 백성의 패단을 들게 하라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해 윤필상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병조의 아랫바에 야에 시행하소서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영성군 호송군을 황해도에서 예전 그대로 하게 되면 지탱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향후에 임마하는 등의 일은 참작하여 들고 버텨서 행한 지 이미 오래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갑자기 바꿀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전에는 가격의 인마와 요동의 기재지 향후를 서로 받고 홀로 담당하게 하였다가 중간에 향후 역이 크고 중하기 때문에 군민과 반씩 나누어 인마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가격의 인마는 모두 군민이 하고 향후는 참여하지 아니합니다. 황해도의 향후는 본래 사람을 태우고 짐을 운반하는 일이 없었는데 평안도의 향후 역이 매우 괴롭기 때문에 여기에 나누어서 정한 것입니다. 황해도는 요동과 거리가 매우 멀어 사람과 말이 피곤하여 죽는 것이 평안도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지금은 평안도 향후 역이 크게 수월하여 예전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신은 생각하건대 황해도의 사람을 태우고 짐을 운반하는 것을 없애고 오로지 평안도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기인 등의 일은 이미 모두 상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찍이 그 도의 관찰사를 지내니와 여러 차례 북경에 갔던 재상들을 불러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해 윤필상 이급배 허종이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황해도에 비하면 일이 많고 향후가 또한 잔패한데 평안도는 천주사 성절사가 있고 또 별내의 행차가 있으나 황해도는 단지 정조에 가는 것뿐입니다. 전에 평안도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황해도에 나누어 정하였는데 이제 만약 평안도에만 정하면 배단이 진시로 전과 같을 것이니 아직도 평안도로 되돌려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요즘 계달한 기재지와 영송, 호송에 대하여 다른 도에 아울러 정하여 평안도 백성의 힘을 펴게 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 대전에는 예전대로 평안도로 하게 하였으니 어찌 다시 의논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전의 의논에 따라 기재지를 평안도에 되돌려 정한다면 황해도의 기인은 비록 감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권감 한치영 한칠에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병조의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판은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피폐함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부득이하여 기재지를 황해도로 옮겨서 정하였으나 그것은 단지 정조의 한 번 행차뿐입니다. 이제 계본에는 비록 이르기를 신축년 이민년에 본도에서 연달아 흉년이 들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였으나 평안도 역시 이미 두 해의 흉년을 겪었으므로 황해도와 다름이 없으니 아직 평안도가 소생하기를 기다려서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인 등의 일은 이미 상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 걱정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황인들은 다만 정조사가 가고 돌아올 적에 맞이하고 보내는 일뿐입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만약 평안도에 되돌려 정하고서 혹 황해도의 기인을 평안도와 서로 바꾼다면 평안도의 백성이 몇 날이 되지 아니하여 모두 피곤할 것이니 예전대로 시행하소서. 월번 등의 이런 계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북경에 가는 각 행차의 종사관과 군관이 예전보다 많은 듯합니다. 종사관이 많으면 말에 타는 사람과 운반하는 짐도 많을 것이니 이 뒤로는 북경에 가는 종사관의 수를 줄이고 군관도 따로 정하지 말며 본도 절도사의 군관과 의주 근처 각전의 군관 두세 사람으로 하여금 기습마, 나 혹은 자기가 가진 전마로 요동까지만 전송하게 하고 돌아올 때도 요동에 가서 맞이하게 하면 말 타는 사람과 운반하는 짐의 수량이 줄어들어서 평안도, 황해도의 향후가 조금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북경에 가는 종사관 중에 혹 장사하는 자들이 납치를 많이 사가지고 오므로 동팔참의 길에서 말이 피곤해 죽는 것은 진실로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회사에 명하여 건방하는 법을 거듭 밝히게 하소서하고 이극균 김영유 이극기 한하는 의논하기를 영송하는 군인의 월번하는 일은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평안도의 향후는 가난하고 세잔하며
수도적은데 1년의 성별사 천추사 외에 또 별개의 행차가 있습니다. 황해도는 비록 잔폐하다고 하더라도 단지 한 번의 정조뿐이니 예전대로 시행하소서. 기인은 중한역입니다. 처음에 각도의 향리로 수를 헤아려서 나누어 정한 것이니 또한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명일에 장차 발락하겠다 하였다. 기재지 향호는 중국의 왕년은 사신의 행차에 말을 동원하여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는 민호이다. 보이는 군보로 봄이나 보포로를 상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마위전은 추산곡식을 영마의 사육에 쓰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기인은 신라의 상수리에서 유래하여 고려 초기에 향리의 자재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을 맡아보던 사람인데 충렬왕 이후 궁실 조영의 역부로 노예와 다름없는 고역에 종사하게 되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에 역사되다가 태종 9년 이후에는 주로 소목을 바치는 역을 담당하였으니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쓴마는 연습하는 말을 말한다. 발락은 결정하여 끝냅니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올량압 중추 이타 아비 등 8사람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처음에는 평안도가 조전하여 소복할 동안을 한화의 영송 호송과 기재지를 임시 변통으로 황해도에 옮겼는데 지금 만약 영구히 결정되고 되돌리지 아니하면 이는 백성에게 신의를 잃는 것이다. 이제 평안도에 되돌리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평안도가 만약 이미 소복되었는데도 그대로 황해도에 정해두었다면 이는 신의를 잃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평안도의 백성이 아직 소복되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그대로 정하더라도 신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복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돌려주면 이는 평안도 백성에게 신의를 잃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러면 평안도의 백성은 어느 때 소복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옮긴 백성이 우선 안접하기를 기다려서 점차로 되돌려 정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명의 병조의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윤희손과 사관원 헌납 정광세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우의정 홍응이 사명을 받들고 장차 경상도와 전라도에 가서 여러 포에 보를 설치하여 형세를 살펴본다고 하는데 하삼도는 해마다 흉년이 든 데다가 백성을 옮기는 일까지 겹쳐서 사명이 번거로우므로 백성이 동요되고 있으며 또 남쪽 지방은 기후가 따뜻하여 농사일이 매우 이른데 대신에 행차에 어찌 민폐가 없겠습니까? 아직 백성을 옮기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보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보를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진전을 봉심하고 민막을 찾아 묻는 것인데 이는 중한 일이므로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 우의정은 번거로움을 좋아하는 재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시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윤희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홍흥은 비록 번거로움을 좋아하지 아니하더라도 삼공이 사명을 받들고 나가면 맞이하고 전송하는 점에 어찌 시끄러운 패단이 없겠습니까? 현재 문 앞에 들어오는 적이 없으니 보를 설치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며 도로의 굽고 고듬과 산천의 형세는 한 번 지나가는 사이에 두루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관찰사로 하여금 보를 설치할 것을 보살펴서 치게 하도록 한 뒤에 백성을 옮기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대신을 보내더라도 늦지 아니합니다. 또 진전을 봉심하는 일은 그 도의 감사가 또한 마음을 다할 것이오나 그래도 오히려 허술하다고 생각되면 감사에 거듭 타이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백성의 질고 같은 것은 감사가 또한 반드시 순방하여 아랠 것인데 따로 대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등이 처음에는 최호원의 일을 알지 못하였는데 개차한 것을 듣고서 비로소 최호원이 불경한 말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홍간의 농박을 받은 바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건대 최호은이 또 소장을 올렸다고 하니 그 글을 보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우이정이 출사하는 일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아랜 것이다. 내가 만약 그대들을 친히 보면 마땅히 내 뜻을 말하겠는데 지금 보지 못하여 실행하지 못한다. 최호은의 글은 내가 마땅히 보이겠다 하였다. 진전은 임금의 화상을 모시는 것이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영안북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 아르기를 야인 난다 합이 비록 기순한다고 하지만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도망한 계집에게 장가들었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내조하기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명하여 영도는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는데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난다 합이 우리나라에서 도망한 계집에게 장가들었으므로 두 번이나 유서를 내렸으나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뜻이 매우 간교합니다. 이제 만약 그 내조를 허락하면 국위를 손상함이 있을 것이며 또 그의 술책에 빠질 것이니 내조하지 못하게 하고 대이로서 꾸짖어야 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 명에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우의정 홍응이 여러 구를 살피기 위하여 경상도 전라도에 간다고 하는데 근래에 승평한 날이 오래되어 군용과 군기가 혹시 허술할까 합니다. 청컨대 아우를 살피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우의정이 항상 해수병이 있는데 지금 먼 지방으로 가므로 만약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가 어려우니 의원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가하다. 우의정에게 물어보라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신이 별로 다른 병은 없고 다만 해수 증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하면 이 증세도 없습니다. 이제 벌써 봄이 되어 따뜻하니 비록 데리고 가지 아니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사관이 있는데 또 의원을 데리고 가면 비록 반드시 번거로움을 이룰 것입니다. 하물며 그 도에도 심약이 있어 치료할 수 있으니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축전주 냉천진 등시 병 주합이 문희 신중 안 예주 소조천 미작수 평지평 대마주 태수 종정구 월중수 종성 홍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외중추 평국충 등 7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보름 제사를 행하였는데 백한이 배제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올영합 중주 이타 아비 등 8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헌유순 등과 사관원 사간 허황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등은 듣건대 착한 것을 보고도 능히 쓰지 못하면 착한 것을 알아도 귀할 것이 없고 악한 것을 보고도 능히 버리지 못하면 악한 것을 알아도 귀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공은 회령이 험하고 멀기 때문에 거짓병을 칭탁하고 사임하였는데 이를 허락해 주셨고 건부에서 형신하기를 아뢰었으나 이는 폐기하셨으니 신등이 바라는 바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함으로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강등시켜 제수하기만 명하셨으니 이것으로서 이공의 죄를 다스렸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이공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한 등급을 낮춰 제수하는 것으로서 어찌 죄를 다스렸다고 하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악한 것을 안 것이 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상불은 임금의 대비용이므로 한 사람을 상주면 10,000,000사람이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하면 10,000,000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중한데 벌이 가벼우면 장차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겠습니까? 하나의 이공을 비호하다가 국가의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신등은 그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신이 변경을 지키는 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공의 사피한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다 같은 무신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장관 변성만 지키고 집에 편히 있을 겨를이 없는가 할 것이니
이공은 어떤 사람에게 병을 칭탁하고 어려움을 사피하면서 높은 벼슬과 후한 녹으로 그 몸을 편하게 하고 그 집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으면 장사의 마음이 또한 이에 따라 해이하여질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임금이 있어야만 과감하게 가난한 신하가 있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저기 하신 이래로 사람의 착한 점을 채택하고 가난한 말에 따라 어기지 아니하셨으니 비록 대순이나 성탕이라 하더라도 이에 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대간이 논하는 바를 윤화해 주시지 아니함이 많아서 점점 처음과 같지 않으시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참건대 이공이 조를 다스려서 신하로서 어려운 일에 다달이 교묘하게 피하려는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소서 했는데, 서로 이르기를 이공을 죄주려고 하면 임금을 속인 사실이 없고 죄주지 아니하려고 하면 가난한 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차별하였는데 무엇이 잘못이 있겠는가?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조처하라는 말로 본다면 벼슬을 낮춘 것도 오히려 중하다 하였다. 대사헌 유순과 허황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듣건대 의금부에서 이공의 병에 대한 참과 거짓을 조사해 이미 병이 없는 것으로 입계하였으니 이공의 기망한 죄는 엄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기었고 청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이 옳으면 의금부가 잘못이고 의금부가 옳으면 승정원이 잘못이다 하였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승정원의 살인바 이공의 얼굴에 부종이 있는 것만 가리켰을 뿐입니다. 가령 이공이 진실로 병이 있다면 아직 며칠을 기다려서 부임할 수 없는 형편이 된 뒤에 사면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비지가 내린 이튿날 갑자기 병을 칭탁해 아랬다가 주문할 때 미쳤은 말하기를 초 이튿날 땀을 내니 곧 나았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거짓병이 명백합니다. 또 이공이 전에 충청 감사에 제수되었을 때는 비록 병이 있었으나 사피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가 병이 위독하게 된 뒤에야 할 수 없이 바꾸었는데, 이제 회령이 만약 경직이나 내지의 청요한 자리라면 이공이 반드시 부임하기를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공은 무신으로 평생에 공을 세운 일이 없었는데 특별히 천언을 입어 승기, 육조, 참판, 한승, 우윤을 지냈으니 이공에게는 분수에 지나칩니다. 이공으로서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 보답하기를 생각하여 어렵고 험함을 피하지 아니해야 할 것인데, 이제 회령이 병경의 먼 곳이라고 하여 거짓병으로 칭탁하기를 꾀하였으니 참건대 그 죄를 엄하게 징계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이공은 기망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벼슬만 낮춘 것이다. 경등의 말은 마땅하다. 어찌 원수진 혐의가 있어서 와서 아뢰겠는가? 그러나 재상을 대접하는 도리는 의심스러운 이로서 더할 수 없다 하였다. 유순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공이 비록 기망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앞서 병이 없었고 사면한 뒤에 병이 곧 나았으니 부임할 수 없는데 이르지 아니한 것은 명백합니다. 비록 죄는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전에 의하여 체기에 준하여 서용하지 말고 도로 수령에 제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기한에 준하여 서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입은 자를 가리켜 논한 것이다. 이제 이공은 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벼슬만 낮춘 것이니 이 법은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변진의 수령이 만약 자리가 비게 되면 마땅히 전보 발령하겠다 하였다. 청요는 청환과 요직을 말한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최호원의 상소를 대신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정창손 한 명의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천문질의 의합 복선은 모두 나라에서 패할 수 없는 일이며 또 유자의 직분 안의 일임은 진실로 최호원의 아랫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도선의 삼천 비보설은 결단코 행할 수 없는 것인데 최호원이 감히 말하였으니 홍간의 논박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나라에 잡수를 패할 수 없는데 최호원의 글은 역시 이 뜻입니다. 잡수를 패할 수 없으면 심하게 배척할 수 없습니다. 심하게 배척하면 뒤에 이를 계승하는 자가 적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극배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최호원의 말한 바가 불경함이 심하나 실수의 일은 바로 그의 직분이며 국가에서도 그것을 맡겼는데 만일 본 바가 있으면 어찌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말이 비록 허탄하고 망령스러울지라도 깊이 꾸짖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엄양 술수와 택지 택일의 일은 국가에서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없을 수 없습니다.
최호는 선왕조로부터 일수수를 가진 지 오래인데 다만 문서로서 도선을 종사로 삼았으니 정대한 의논이 아닙니다. 정조에는 과연 합당하지 못하나 다른 직은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고 의종은 의논하기를 최호원이 본래 술수를 공부하였으므로 그 말하는 바가 허탄하고 망령되면 좁게 깊이 책할 것이 못되나 다만 비보설이 한 번 열리면 후세에 반드시 잇따라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와 같으면 생민에게 어떻게 되며 국가의 계책에는 어떻게 두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최후원을 파직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취국하도록 명하여 그 권한을 꺼내야 된다고 여깁니다. 하고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최후원의 말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패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손수녀 박성손은 의논하기를 3대 이절에는 사도가 해가 중천에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요사스러움이 그 사이에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비록 비보설이 있었어도 역대가 모두 장구에 다스려지고 오래 편안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어 지치에 이르기를 도모하셔서 그들은 말을 존중하고 그 아는 말을 행하여 하나의 정치와 하나의 일도 시서 예 악의 가르침과 요순 탕 문의 정치에서 나오지 아니함이 없으시므로 백류가 서로 경계하여 각각 그 직무에 충실하여 상상의 덕을 돕고 백성의 고통을 구제해서 당, 우, 3대의 정치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이한 체조와 이상한 술법으로서 감히 예감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까? 최후원이 비록 문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술에 혹하여 감히 불경한 말로서 천일의 아래에서 망령되게 아뢰었으니 조정의 배척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문서로서 그 자신을 쓸사에다 배기니 진실을 어리석고 대체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황해도의 병은 산천의 소치입니까? 풍기에 감염된 바입니까?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속자함에 모두 전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전쟁에 죽은 뼈가 묻힌 것이 수없이 쌓여서 억울한 기운이 사람에게 감촉되어 간간히 병을 이룬다고 하니 이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여제를 행하여 억울한 넋을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중화의 공을 이루어 순일한 덕이 그치지 않는다면 지극한 덕화가 이르는 곳에 훈증함이 투철하고 융액함이 주밀하여 모든 복이 다 이르러 요사한 기운이 그 사이에 침범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무릇 크고 작은 상장의 털을 가리고 나를 기리는 것은 천문지리에 전공한 학이 있으니 이 같은 무리는 비록 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승훈과 이측은 의논하기를 최호는 유사로서 잡수를 겸하여 공부하였으니 이는 곧 능함이 많은 것으로 죄는 아니지만 그 사람됨을 돌아보건대 성품이 어긋나서 단정한 선비는 아닙니다. 참지를 제수하던 날에 신등이 아랜바 물망이 맞지 아니하다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도선이 비보설을 상상의 귀에 진달한 것은 매우 불경한 것입니다. 귀신은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는데 여역이 만약 참으로 귀신이 있다면 마땅히 전하의 정성과 공경에 감동할 것이니 도선이 괴탄한 말은 진실로 좋게 믿을 것이 못됩니다. 고려 공양 왕 때에 전의 부정 김전이 글을 올려 이르기를 태조가 산천 형색과 지맥의 끊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살펴서 사웃과 탑묘를 세워 진압하였는데 지식이 옅은 선비가 망령되게 허물어뜨리기를 청하면 매우 불가하니 다시 수리하여 세우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는데 그때 예문관 춘추관에서 김전이 부처에게 아첨하고 임금을 현혹시키는 죄를 논박하였습니다. 김전은 의원의 한 사람이니 말이 허탄하고 망령됨을 쫓기면 나무랄 것이 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청의에 용납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최호원은 비록 술수를 직분으로 삼았으나 바로 유자이고 학식도 있으니 김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명한 시대에 괴탄하고 불경한 말을 올렸으니 홈간의 농박이 매우 공의에 합당합니다. 다만 개차만 명한 것은 이미 너그러운 것인데 또 글을 올려 스스로 변명한 억지로 도선의 비보설이 옳다고 하였으니 그 집요하게 스스로 옳다고 함이 심합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국가에서 잡수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진실로 여러 의논과 같다. 그러나 3대 때에는 이 잡술이 없었으나 영년이 장구하고 백성이 수를 많이 하였으며 한 당 이하에도 비보로서 능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백성을 편히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만약 잡술로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시서 예 악을 어디에 쓰겠는가?
의논하는 자의 말이 오히려 맞지 못함이 있다. 다만 최호호는 이 잡수를 직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벼슬만 파한 것이다. 그리고 최호호의 마음은 본바를 숨기지 아니하는 것을 곧다고 여기고 있으나 말한 바가 도리에 합하면 곧은 신하가 되겠지만 도리에 합하지 아니하면 어찌 본바를 숨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곧다고 하겠는가. 의정 영중추 선성의 의논을 보건대 내 뜻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 만약 잡수를 다 피하면 또한 큰 장애가 있다고 한 것은 이는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다. 최후는 비록 마침내 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에 있어서 정학의 반박을 면하기 어려운데 대신에 오히려 이런 말을 하니 나보고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죄었다고 이르는 것인가? 만약 정주에게 물었다면 또한 이러한 의론이 바라였을까? 대신들이 정주의 학문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인데 이런 의론을 바란 까닭은 어찌 정주는 오활하고 최호는 순실하다고 여긴 때문인가? 다만 본래 아는 것 자이므로 가련하게 여기서 그렇게 논하였다면 이것이 어찌 대신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 이 의논은 대감과 홍문관에게 보이고 승정원에도 의논에 아뢰라 하였다. 훈증은 찌는 것처럼 교화에 젖습니다. 용액은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교화됩니다. 여역은 돌림병이다. 성주시로 174권 성종 16년 1월 15일 무술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세자궁을 짓는 날을 미리 가리게 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큰 역사를 겨우 마쳤는데 바깥 사람이 들으면 반드시 국가에서 연달아 영선을 거행한다고 하면서 원건에서 시끄럽게 떠들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피할 수 없으므로 5년 안에 나를 받아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동궁의 역사는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니 미리 좋은 날을 택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자, 전교하기를 택일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유승준과 사관원 사간 허황 등이 차자를 올려 이 공의 주의를 적극 논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이미 경들의 말에 따라서 장차 변방 수령으로 제수하려고 하는데 또 어찌하여 아뢰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남윤종을 보내어 평안도에 가서 삼위의 야인을 타이르게 하였는데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만포에 이르러 삼위의 회보인이 나오는 대로 따로 각각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어 준다. 1. 회보인이 나와서 만약 이르기를 언약대로 어김이 없다고 하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도덕 등이 성심으로 순응함으로 나라에서 진실로 가상하고 기쁘게 여긴다. 다만 평안도 일대는 경계가 중국과 연하여 사신의 왕래가 연달아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너 삼위의 사자가 만약 자주 나오면 중국에서 알고 반드시 우리나라가 너희들과 연결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러면 삼위에게도 어찌 이로움이 있겠는가? 이뒤로 보내는 데는 혹은 친아들을 보내거나 혹은 드러나게 공이 있는 자를 보내되 한 해에 한 번을 보내고 4, 5인이 지나지 말도록 하여 영구히 사이가 좋게 할 계책을 삼을 것이며 또 영안도 후문으로 나오는 자는 한 해에 3차례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한 번 행차에 한두 사람이 지나지 말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 1. 서로 볼 때 남윤종은 북쪽 벽에 앉고 회보인은 동쪽 벽에 앉는다. 1. 회보인에게 상이 없을 수 없으니 하사할 청, 홍, 면포 각 35필을 가지고 가서 적당하게 내려주고 어염 등 잔물은 그도 관찰사로 하여금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게 한다. 1. 진에 이르러 서로 볼 때는 전 후대를 거느리되 갑옷을 입는 것은 없애고 또한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 것이다. 1. 만포 객관의 허술한 여부와 방의 상황 아울러 살펴서 깨달은다.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돈영부 첨정 윤양로가 민간의 폐단을 아뢰기를 일신이 지난 가을에 백성을 옮기는 일로 나주에 이르니 마침 수사가 사관을 모아 관역을 설치하고 활쏘기를 시험하였는데 그 관역의 거리가 겨우 120여보인데도 화살을 쏘아 관역에 미치게 하는 자가 대개 적었습니다. 만일 변경에 근심이 있으면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포의 큰 배에는 사관이 30명, 중간 배에는 20명, 작은 배에는 10명인데 그 수가 비록 많을지라도 모두 이와 같으면 또한 무엇하겠습니까? 신은 원하건대 여러 도의 여러 포의 요회처에다가 그 도에 무죄가 있는 갑사를 골라서
큰 배, 중간 배, 작은 배의 차 등으로 액수를 정하되 양계의 예의에 의하여 번상을 없애고 머물러 방해하게 하소서. 만약 시위하는 번상 군사는 액수를 줄일 수 없다고 한다면 갑사는 번이 드물고 또 녹봉이 있으니 하번할 때를 당하여 한 달씩 서로 받고 번갈아가며 부방하게 하고 별사를 계산해 주면 저들이 반드시 방수를 즐거워하여 변경의 경비가 저절로 튼튼할 것입니다. 일신이 흥양에 이르러 부로의 말을 들으니 예전에 외선 한 척이 지경을 범하인데 활을 잘 쏘는 두어 사람이 해체선 세 척을 타고 협공하여 추격하여 노를 잡은 외인을 쏘아 배 안에 넘어뜨리고 한 외인이 대신 노를 잡다 또 쏘아 마치니 외인이 노를 버리고 배 안에 엎드림으로 드디어 모두 섬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해체선의 가볍고 빠름이 외선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여러 포의 그와 같은 모양의 배 몇 척을 만들어 사관으로 하여금 상시로 타기를 익히게 하여 활을 잘 쏘는 군인에게 가볍고 빠른 배를 타게 하면 외인이 아무리 칼을 잘 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1. 만호 중에는 간혹 재주도 없고 나이도 늙은이가 있는데 세례기부터 애써 구하여서 그 직임에 제수되기만 하면 군사를 놓아서 재물을 거둬 마음대로 탐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변경의 방비가 허술해지는 것이니 신은 청가대 그 사람을 골라서 임명해 보내게 하소서. 1. 열노가 조잔한 데 대해서는 그 전제를 더 줄 수도 없고 또한 그 사람 수를 더할 수도 없습니다. 요는 사명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전향 별감과 같은 경우는 모두 무식한 무리이고 또한 기한이 없으므로 만일 농장이나 친척이 있으면 역마를 타고 함부로 다니지 않는 데가 없는데 감사도 금할 수 없으므로 폐단을 끼침이 가볍지 아니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무릇 향축은 비록 거도의 회마인에게 주어 전한다 하더라도 감사나 수령이 어찌 공경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계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청탁을 통하여 타는 말과 짐 싣는 말을 얻으면 자기는 사마를 타고 역마의 짐을 실으니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계본을 가지고 오는 자는 관석으로 차정하여 기마만 주게 하소서. 또 수령과 교수 등이 감사에게 청하여 기뇨하지 아니하는 일로 차사원이 되어 함부로 역마를 타고 먼 길에 돌아다니니 이것도 큰 패단입니다. 대저 돈의 일은 감사와 도사가 스스로 마땅히 검찰할 것이니 굳이 차사원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하면 사흘 길 안에는 수령을 차견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사관에게 활쏘기를 시험하는 일과 배가 다니는 절차와 해체선의 체제에 대하여 가부를 부로에게 묻는 일을 우의정의 사무관에 더 넣어서 시행하라 하였다. 별사는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인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근무 일수이다. 성주시로 174권 성조 16년 1월 16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정현조를 유록대부 하성부원군으로 김종직을 가선대부 이조참판으로 윤보를 가선대부 공조참판으로 이유인을 통정대부 병조참지로 이적을 통성령 사관원 정원으로 이극기를 가정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주시로 174권 성조 16년 1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1협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좌수나 대관 석견수 종국끼리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외첨지 평송이라 등 두 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주시로 174권 성종 16년 1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호문관 부제학 안차량 등이 의논하기를 왕제의 행동이 거짓이면서 굳으면 말이 거짓이면서 분명하며 배운 바가 옳지 못함에서 넓고 잘못을 꾸며서 아름답게 하여 무사람을 의욕하게 하면 죽인다 라고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행하는 바가 비록 거짓일지라도 굳어서 공격할 수 없고 말하는 바가 비록 거짓일지라도 분명하여 꺾을 수 없으며 배운 바가 비록 정도가 아닐지라도 섭렵한 것이 매우 넓어서 잘못을 따지기 어렵고 행한 바가 비록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답게 꾸미기를 잘하여 그 말이 미끄럽고 막힘이 없으므로 무사람이 모두 그것을 옳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최호원의 상소를 보건대 도선을 신명 통지한 중이라고 하고 술수의 설을 역대에서 괴탄하다고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괴탄하게 여긴다고 하며 비보스런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술법이라고까지 하여 주화도를 고집하여 그 잘못을 정당화시키면서 고든 것으로 자처하며 항의하는 상소를 올려 논변하여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는 무사람을 의욕하게 하였으니 왕제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바르고 간사함과 일의 옳고 그름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니 대신이 된 자는 마땅히 극진히 논하여 멀리 내쳐서 문명한 정치를 도와야 할 것인데 혹은 이르기를 심하게 배척할 수 없다 하고 혹은 심하게 꾸짖을 수 없다고 하니 신등은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성명하심으로 간사한 말을 밝게 관찰하시고 물리치시어 쓰지 아니하시는데도 대신의 의논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만약 전하께서 최호원의 말을 옳다고 여겨서 무릇 허물어진 타표 지수의 비보를 일체 모두 복구한다면 반드시 전하를 위해 그만두도록 간하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바른 도로 임금을 섬기는 도리이겠습니까? 더구나 전의 의논에는 최호원을 불경하고 탄망하다고 하였으니 그 요망하고 간사함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 이제 파직한 데에는 도리어 깊이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하여 전의 의논이 다른 것입니까? 이는 최호원을 위로하는 데 지나지 않는데 장차 저 사람을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절양하시어 최호원을 엄하게 다스려서 요망한 뿌리를 끊으소서 하고 승정원 주와 승지 성근은 의논하기를 사와 정은 둘이 함께 존재할 수 없으니 사도가 정도에게는 마치 악초가 좋은 곡식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를 물리치지 않으면 정도가 행해지지 못하고 악초를 없애지 않으면 좋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면 이치와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농사는 사람이 김을 메고서 오히려 다 없애지 못할까 걱정하는데 그 뿌리를 없애버리는 것은 벼를 무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 없애지 못하여 오늘 메고 이튿날 보면 잡초가 반드시 그 사이에 다시 돋아나므로 좋은 곡식을 해롭게 하지 아니함이 적습니다. 이는 어찌 산은 없애기 어렵고 정은 사라지기 쉬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호원이 말한 비보는 바로 사이고 악초이며 헌문관에서 최호원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정이고 좋은 곡식입니다. 전하께서 자세히 살피시고 밝게 분별하셔서 이미 헌문관을 옳다고 하시어 최호원을 심히 꾸짖었으니 사슬을 버리고 정도를 보존하심이 지극하신데 의논하는 자는 잡술이 폐해에 끊어질까 미리 근심하고 정도가 사라지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이는 도리어 농부의 지혜만도 못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계책이라고 여깁니다. 하고 사관은 사간 허왕 등은 의논하기를 최호원이 비록 단정한 선비는 아닐지라도 역시 유자인데 도선의 비보 진양의 술법이 매우 개탄하고 불경함이 심한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감히 이로써 옳다고 여겨 성총을 번거롭게 한 것은 그 술법을 믿기로 하여 승진하기롭게 하고 은혜를 받는 계제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공자가 이른바 비부는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공의의 배척을 받아 마땅하게 성세의 버림을 받아야 할 자인데 오히려 뉘우쳐 깨닫지 못하고 다시 상사에 스스로 옳다고 억지로 변명해서 그 술법을 고집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험사한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일로 임금에게 시험하여 임금이 받아들이며 혹은 참 괴한 말로서 비위를 맞춰 기쁨을 사면서 하지 않은 바가 없다가 마침내 스스로 비기를 지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깊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이 된 사람 마땅히 함께 분하게 여기고 정도를 아뢰어 사수를 검하고 억제하여 최호원의 허탄하고 망령된 말이 성명한 세상에 쓰여질 수 없게 해야 할 것인데 홍응, 이급배, 노사씨는 모두 그 잘못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고 최호원의 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대신에게 바라는 뜻이겠습니까? 청컨대 최호원을 빨리 유사에 내려서 그 죄를 밝혀 간사함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한편 겸하여 홍응, 이급배, 노사신의 주의를 다스려서 성인이 간사함을 제거함에 있어 의심 없이 하는 대도를 크게 보이소서 하고 사무대사한 유순 등은 의논하기를 엄양, 지리, 진양의 술은 바로 술가의 일이지 유자가 이르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유자의 일이라면 공맹이 마땅히 먼저 하였을 것입니다. 유자는 괴이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맹가는 사슬을 물리쳤으니 유자의 일이 아니면 명백한데 최호는 공명을 배운 자이며 문과 출신으로서 그 배운 바를 버리고 술가를 따라 요망스러운 얄팍한 말로서 사슬을 삼고 허탄하고 진실하지 못한 말로서 정의를 삼으니 그 마음이 이미 순수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두루 비치는 이때에 틈으로 새어드는 빛을 빌어서 스스로 밝음을 삼아 극성에서 돌아와서 지리를 분변하고 지수를 다스리며 사탑을 수리하고 비보 진압하는 방법을 말하면서 요승 도선의 말을 끌어다가 실증하였으니 그 방자하고 망령됨이 심합니다. 허문관에서 논박하여 아뢰자 정조의식을 바꾸도록 명하셨으니 진실로 여론에 합합니다. 그런데 최호는 현혹된 채 깨닫지 못하고 그 실수를 아름답게 꾸면서 글을 올려 스스로 변명하였으니 정당한 의논에 용납될 수 없고 밝은 세상에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진실로 그 죄를 조사해 밝혀서 문명한 교화를 빛내는 것이 우리 유도의 매우 다행함인데 홍흥, 이극배, 노사신 등은 대신으로서 고문에 임하여 주의를 청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위해 변명까지 하여 미봉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대신으로서 세상 교화를 붙들어 세우고 임금을 인도하여 도에 합당하게 하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 명하여 최호훈을 국문하게 하고 이날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도선의 비보설이 만일 이치가 있다면 조정께서 마땅히 먼저 믿었을 것인데 믿지 아니하였고 이익이 있다면 이제까지 수백 년 사이 아직 영험이 없으니 이는 진실을 허탄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면 어진이나 어리석은 자가 다 같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최호원이 수복하기를 개청하였으니 이는 유자의 도리를 잃은 것으로 이미 옳지 못한데도 오히려 주화도를 스스로 옳다고 하여 현혹되어 깨닫지 못하고 파직된 뒤에는 그를 올려 비보하는 곳에는 잠은 영음이 있어 백성에게 이익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어떤 일과 어떤 일이 비보한 영음이 있고 백성에게 이익이 되었는가 자세히 공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험사는 간사함이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정희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의 산대, 날의 결체 등의 일을 모두 정지하라고 명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부묘는 중한 의식이므로 조종조에서 모두 이 예식을 썼으니 대산대는 비록 쓸 수 없을지라도 예산대, 다, 정산대, 결체, 날의 여기, 정제 등의 일은 조종조의 예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 일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세조와 예종의 부묘는 모두 내가 즉위하던 처음에 대비의 명에 따라 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은 국가의 불행으로 인한 것이니 진실로 경사가 아니다. 내 생각은 삼가 요도 아울러 정지했으면 한다. 그렇지만 보통 때의 거둔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전대로 하는 것이다. 산대 등의 일은 행할 수 없다. 하고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예조에서 아랫바와 나의 전한 말을 아울러 서게하라 하였다. 어서에 이르기를 오늘 부묘의 일을 예조의 계달에 답하였는데 선정색이 잘못 전했을까 걱정되어 모두 서서 오게 하여 보았으되 대강은 틀리지 아니하였으나 말의 신말에는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를 염려하여 요즘 승정원으로 하여금 내 말이 조리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취지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알지 못한 것이다. 이 뒤로는 만약 내 말이 도리에 맞지 아니하거든 이래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도리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에 합당하지 않거든 다시 취품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8일 신축 첫번째 기사 일본국 살주 이주번 우주 우진 우주 태수 등이구 일기주 대관 목산 신랑 원정 비전주 상송포 압타 원영 대마주 태수 종정국에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8일 신축 두번째 기사 얼령합 중주 낭 도랑합 등 8사람이 내주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8일 신축 세번째 기사 사관원 헌납 정광세가 와서 아뢰기를 어제 윤보를 공조 참판으로 삼았는데 육조의 당상관의 직임이 가볍지 아니합니다. 지금 공조 판서 권천은 직질은 비록 높을지라도 경력이 되게 적으므로 반드시 익숙하지 못할 것이고 참이 변수는 학문이 없는 무인이며 지금 윤보는 역시 경력이 없습니다. 무릇 한조의 당상관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훌륭하면 서로의 힘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세 당상관이 모두 경력이 없는데 한조에 같이 임명되었으니
지극히 적당치 못합니다. 청근대 참판을 바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보를 다른 조의 참판으로 바꿔 정하라 하여